독도 영토 분쟁 이 SNS 글도 있었고 그걸 또 작년 3월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장관한테 또 똑같이 얘기해 그 글을 똑같이 그러니까. 읽었어요. 예. 그리고 군 이 정신교육, 정신전력 교육 교재 이것도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별 수를 다 써.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신원식 장관의 이런 발언과 SNS 글과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교재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원식 장관의 이런 육성이 나온 이 독도 영토 분쟁 관련된 발언 여기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속으로는 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건가요? 별로 탓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괜히 정치에 문제되니까 그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한 광복회가 인내 한계를 넘었지. 그래가지고 신원식 장관한테 네. 저기 저 과거 했던 말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 12 그랬지. 또 과거 뭐 이완용 예. 저기 뭐야 어쩔 수 없었다 그랬지. 대한제국이 그럼 존속했으면은 백성이 행복했겠냐 그랬지. 네. 완전히 식민지 앞잡이 발언 네가 다 해왔다 지금까지. 그런 다음에 지금 저기 저 영토 분쟁까지 어떻게든 그냥 네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대한 광복회가 완전히 이제 인내 한계가 폭발해 버렸지 여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원식 장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신원식 탄핵 소추 운동본부 같은 걸 차려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자르면 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루라도 더 국방장관에 앉아 있는 거는 국가의 엄청난 비용입니다. 엄청난 비용이다. 그렇죠. 이 국론 분열에 혼란에 사회적 분열에 네. 그게 안보를 위해 좋은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저런 장관의 존재가 도움이 되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주장, 그러니까 일본이 영토 분쟁화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과 글과 또 우리 군장병 교재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게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이거는 탄핵까지 가야 된다. 만약에 해임 건의 안 받아들이면 아니, 닥치고 탄핵으로 가도 돼요. 닥치고 탄핵. 그런데 이제 명분상 필요해서 뭐 해임 건의안을 먼저 낼지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자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또 나올 것 같아요. 탄핵 남발하는 야권. 그러니까 정의당이 해야 된다 이거요. 민주당이 그러는 식의 또 이제 얘기를 들으니 네. 그럼 정의당이 앞장서면 돼. 정의당이 앞장서고 또 야권이 공조하고. 이게 바로 특검연대 정신이야. 우리가 이 힘으로 이제 총선을 치른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80%를 만들자. 다시 80%. 아니 김건희 특검, 최수근 상병 다 국민 70% 이상 지지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까지도 찬성하는 의제예요. 그러게요. 이기는 싸움을 왜 안 해? 이기는 싸움으로 갈 수 있다. 왜 안 합니까? 네. 이기는 싸움을 선승구전 손자병법에서 말하기를 네. 손자가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랬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그렇지. 네. 싸워봐야 이기는 놈은 하책이고 상책은 이기는 전쟁을 만들고 그래서 작전이라는 게 뭐야? 네. 전쟁을 제작한다, 만든다는 뜻 아니야. 싸움을 만든다. 그게 작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기는 싸움을 만든다. 그게 바로 작전술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네요. 그 손자가 뭐라 그랬어? 네. 이겨놓고 싸운다. 선승 네. 구전. 이겁니다. 지금 딱 상황에 맞는 말. 그게 바로 필승의 전략이 특검연대입니다. 특검연대 이제 저 쌍특검 플러스 네. 최수근 플러스 신원식 탄핵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기서 필승 전략이지. 필승 전략을 김종대 교수님이 세워주고 계시네요. 작전을 만들고 계시네요. 진짜. 그렇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왜 불리한 싸움을 해? 그래요. 야권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김종대 교수님의 의견 아마 또 야당에서 보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그래도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전쟁이 뭐 분쟁이 뭐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정세 포함해가지고 또 남북 관계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화약고가 좀 계속해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2024년은 전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전쟁 분위기 고조가 이게 이제 이 폭력의 확산이 올해 상당히 위험이 큽니다. 올해도 위험하다. 한반도, 네. 뭐 대만 해협, 남중국해,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저기 에스토니아, 네. 발트 3국, 이쪽 눈여겨봐야 되고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얼마 전에 쿠데타도 일어났고. 네.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미국 정치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요. 트럼프의 기환 여부도 무게 있게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푸틴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무기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기 이거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지원을 팍팍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로감에 젖어서 피로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서구의 무기 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뭘 지원을 해주고 생산을 하려도 단가가 너무 비싸. 예를 들어서 포탄을 보면 네. 우리가 155mm 포탄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했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대략 보면은 한 100만 원 안쪽의 원가거든요. 포탄 발당. 저기 유럽에서 생산하면 400만 원이에요. 어이구. 비싸네요. 그거 저 네, 비싸서 다시 생산 설비 투자해야 되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전황 자체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푸틴은 트럼프는 대놓고 반 우크라이나 친푸틴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그룹들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는 자유주의 연대도 깨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고 또 이번에 이란에서 또 큰 테러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 상황도 녹록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살레이님인가 저 드론으로 피격당해서 죽은 사령관 사죽이라고 뭐 그 추모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끔찍한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28 전쟁이 일단은 그 저항의 추격의 네트워크를 타고 확산될 조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확전은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런 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봐야죠. 이란이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행동에 나설 것이냐, 그렇습니다. 또 봐야 되고. 그러면 이란이 직접 안 나서도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 나설 수도 있는 거고. 2024년 참 일본에서 뭐 지진도 발생을 했고 일본은 더 끔찍합니다. 예. 그 지진에 구호 활동을 하러 가던 자위대원 7명이 또 죽었잖아. 그 여객기 충돌의 사고로. 이거 뭐야? 구조하러 가다가 또 죽고. 그것도 7명이에요. 자위대원이. 네. 지금 일본은 모든 면에서 사회 시스템 붕괴 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시다 정권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지지율 17%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17%가 재난에다가 여기저기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쉽지 않다. 2024년도 시작도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봐야겠죠. 이런 무질서한 사회,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일단 마냥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중심성, 우리가 이제 견지해야 될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비전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필요해진 시기인데 뭔 단데없는 뭐 운동권 586 패거리 카르텔. 패거리 카르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대응도 잘 돼야 될 터인데 예, 우리는 내부 정치부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만큼 4월 총선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네. 예. 2024년 만약 4월. 이 총선이 잘못되면 필경 윤석열은 네타냐후의 길을 가고 빅토르 오르반의 길을 갈 겁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의 길을 갈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유연대가 아니라 파시스트 연대가 탄생할 것이다. 한미 간에도. 총선이 중요하다. 네. 이 결과 지금 뭐 한 90여일 남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보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